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매도매구입니다. 여러분은 고질라 하면 어떤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요즘은 대부분 이 모습일 거고, 이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의외로 한국에선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본 본토, 그리고 어쩌면 세계적으로는 이 얼굴이야말로 고질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일 겁니다. 고질라의 상징이자 첫 번째 전성기, 오늘은 헤이세이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괴수의 왕의 전성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알아본 쇼와 시리즈에서는 시리어스한 재단물이었던 고지라가 서서히 유화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유화물은 팬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쇠퇴하기 마련이죠. 거기다 예산 문제로 저열해져가는 퀄리티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지라 시리즈는 전면 중단되게 되었는데요. 그 직후에 헐리우드에서는 스타워즈, 조스, 에이리언 등 수준 높은 시각 효과를 가진 영화들이 나오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타이밍을 잘 맞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후에도 고지라 시리즈를 부활시킨다는 계획은 여러 번 엎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던 1984년, 무려 9년이 지나서야 새로운 고지라 영화 고지라가 개봉하게 되죠. 토호는 고지라가 시리즈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유화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초대 당시의 무거운 분위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 초대를 제외한 전작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리부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과감한 선택이었죠. 헐리우드의 화려한 특수효과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개방했고, 이 기술들은 단순히 촬영뿐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활약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거대 애니메트로닉스 사이봇이었는데요. 이 사이봇은 괴수왕의 화려한 귀환을 알리는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었고, 사이봇을 본뜬 피규어도 나오는 등 나름의 인지도를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개봉한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954년 이후 다시 나타난 고지라는 도시를 휩쓸고 소련에서 핵이 오발되며 다시 한번 일본은 핵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국제정세를 의식하며 반응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에서 정치 드라마 성격이 짙은 괴수 재난물임을 엿볼 수 있죠. 거기다 슈퍼X 같은 가상병기 덕에 특촬스러운 느낌은 성공적으로 유지합니다. 고지라가 방사능을 충전하기 위해 방사능 발전소를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 유명하죠. 영화는 고지라를 유인해 화산에 봉인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영화로 화려하게 부활하며 헤이세이 시리즈라는 전성기가 시작되었을까요? 그게 또 아닙니다. 이 1984년작 고지라는 초대와 역습 당시에 진지한 분위기를 추구하였으나, 문제는 관객들이 쇼와 후기 특유의 화려한 괴수 레슬링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 덕에 화끈한 배틀물을 기대했던 관객들의 니즈와 달리 상당히 루즈하고 무거웠던 본장은 기대한 만큼의 흥행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호는 고지라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긴 시간을 들여 시장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5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본격적인 헤이세이 고지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 영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1989년작 고지라 vs 비오란테입니다. 이 영화는 전작에서 추구한 시리어스함은 유지한 채 쇼와 후기 같은 vs 배틀물로 만들어졌는데요. 시리어스한 분위기와 오락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작전이었죠. 이 영화에선 초반부터 후반까지 고지라의 세포, 일명 G세포를 둔 국가와 기관 간의 쟁탈전이 펼쳐지는데요. G세포는 병기는 물론 의학과 유전공학 등 수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G세포를 노리는 스파이 공격에 의해 게니치로 박사의 딸 에리카가 휘말려 사망하게 되고, 유전공학의 권위자였던 게니치로 박사는 G세포의 엄청난 생명력에 착안해 딸과 G세포 그리고 장미의 유전자를 섞게 됩니다. 이 장미는 결국 급성장의 새로운 장미 같은 거대 괴수 비오란테가 탄생하고, 이때에 맞춰 G세포를 거래하려던 바이오 메이저의 테러 조직이 폭탄을 이용해 화산에 봉인되어 있었던 고지라를 부활시켜 두 괴수가 일본에 강림하게 됩니다. 고지라는 비오란테를 느끼고 슈퍼X2를 격퇴해가며 비오란테에게 접근해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비오란테와 고지라의 대결을 두고 식물 고지라와 동물 고지라의 대결 같은 대사를 말해 고지라끼리의 미러전 같은 인상을 줍니다. 고지라는 비오란테의 특수 공격들을 버티며 접근한 뒤 방사열선으로 비오란테를 가뿐히 분쇄시키고 사라지는데요. 이후 고지라가 방사능 충전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로 향하는 것을 알게 된 정부는 슈퍼X2 등으로 고지라를 막으려 들고, 고지라를 막기 위해 개발된 항핵 에너지 박테리아 ANEB를 먹이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하지만 박테리아는 고지라의 체온이 너무 낮아 제대로 먹히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작전으로 전기 공격을 가해 박테리아를 활성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하나 고지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완전체가 된 비오란테가 등장해 고지라를 막게 되는데, 고지라는 온갖 너프가 겹친 상황에서도 비오란테를 쓰러뜨리지만 결국 박테리아로 인해 자신도 바닷가에 쓰러지게 됩니다. 비오란테는 PPT 같은 퀄리티로 에리카가 승천하며 사라지고, 이후 깨어난 고지라는 바다로 돌아가며 영화가 끝나게 되죠. 이 영화는 시리즈에서 상당히 특별한 위치를 가지게 되는데요. 보통 고지라 영화가 가지는 반전, 반핵주의에선 한 발자국 멀어져 생명 융비와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의 욕심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20세기 말에는 본격적으로 유전공학이 발전하던 시기라 이러한 요소와 괴수의 융합은 당시를 기준으로 제법 신선한 시도였습니다. 덕분에 본작은 헤이세이 시리즈 제1의 명작으로 꼽히기도 하죠. 다만 조악한 첩보 장면은 다소 아쉬운 편이고 당시에나 신선했지 요즘에 와서야 유전공학으로 탄생한 괴물은 너무 진부한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관객 눈높이에는 약간 안 맞는 영화기도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헤이세이 시리즈를 VS 시리즈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부르는데요. 이 비올한테 편 이후로 본격적으로 헤이세이 고지라의 디자인이 정해지기도 했고 모든 영화 제목에 VS가 붙기도 해서 이 영화를 진짜 헤이세이 시리즈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이 영화부터 헤이세이 시리즈의 감초 캐릭터 초능력 소녀 미키가 등장하는데요. 매 영화마다 고지라를 통제하려 시도하다가 튕겨져 나가는 한결같은 캐릭터죠. 다만 평단의 평가와는 달리 이 영화 역시 크게 흥행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토오는 흥행을 위한 치트키를 꺼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91년작 고지라 vs 킹기도라입니다. 이때부터 헤이세이 시리즈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마치 킹기도라가 처음 등장했던 3대 괴수편과 괴수 대전쟁편을 거치며 쇼와 시리즈의 분위기가 가벼워진 것처럼 헤이세이 시리즈도 이 영화를 통해 갑자기 분위기가 가벼워집니다. 이쯤 되면 킹기도라한테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무려 UFO 타임머신을 타고 나타난 23세기의 미래인들이 나타나는데요. 미래인들은 고지라로 고통받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 더 과거로 돌아가 고지라사우루스를 없앤다는 계획을 제안합니다. 정확히는 고지라사우루스 상태인 고지라를 심해로 보내 핵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고지라의 탄생 자체를 막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미래인들은 당시 고지라사우루스가 정확히 어떤 섬에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21세기 후반 실제 고지라를 연구하던 연구자들의 협력을 필요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고지라사우루스를 심해로 보내 고지라가 탄생하는 미래를 바꾸는 것은 성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래인들은 슬쩍 미래인들의 애완동물이라며 동행하던 도라트 3마리를 고지라가 있던 섬에 버리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현재로 돌아온 사람들은 깜짝 놀랐는데 고지라는 사라졌지만 고지라보다 더 위협적인 괴수 킹기도라가 일본에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사실 미래인들의 계략이었는데요. 그들은 사실 미래의 경제적,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이 되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로 온 것이었고 도라트를 고의적으로 방생해 킹기도라로 만들어 조종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기서 미래인들의 일행으로 터미네이터의 영향을 받은 듯한 안드로이드가 나오는데 연출의 상태가 이때 일본 출신의 미래인 에미는 파괴되는 일본을 보고 회의감을 느껴 조직을 배신하여 현대의 일본인들을 돕게 됩니다. 그 와중에 터미네이터 아재는 아군이 되는데 이거 겁나 든든합니다. 이들은 킹기도라를 저지하기 위해 고지라를 부활시키려 하는데요. 핵 잠수함을 고지라사우루스를 전송한 심해로 보내 잠수함의 방사능으로 고지라사우루스를 고지라로 진화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하는데 그곳에는 이미 고지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핵을 사용하는 한 고지라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숙명 때문에 고지라는 오히려 더 크고 더 강해져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미래인들이 조종하는 킹기도라와 고지라가 맞붙게 되는데요. 킹기도라는 고지라를 짓밟으며 우위를 점하려는 찰나 UFO 내부에서의 방해로 고지라의 반격을 허용하게 되고 결국 박살이나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승리한 고지라는 도쿄로 향하고 그러한 고지라를 막기 위해 에미는 미래로 돌아가 킹기도라의 사체를 메카 킹기도라로 개조합니다. 그리고는 일본을 지키기 위해 과거로 돌아오는데요. 일본을 지키는 히어로 킹기도라라니 좀 이상하죠. 결국 고지라와 메카 킹기도라는 신주쿠에서 격돌, 고지라의 막강함에 크게 밀리지만 결국 고지라를 붙잡고 날아가다 고지라에게 격추되어 함께 바다에 가라앉고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 고지라 시리즈는 다시 한번 크게 가벼워지게 되었는데요. 동시에 킹기도라의 이름값 때문인지 전작들에 비해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상실하고 오락성에 의존한다는 점은 쇼와 후기에 암흑기가 떠오르기도 하여 상당히 호불호를 타는 영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VS 시리즈 최악의 영화로 꼽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접니다. 대체로 스페고지편과 함께 작품적으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죠. 또 당당히 미래의 초강대국이 된 일본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버블 경제 당시의 일본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극중에서도 그 초강대국이 된 일본이 지배하는 미래 세계는 경제와 환경 모두 일본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묘사가 있어 군국주의 시절의 일본을 떠오르게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자국에 대한 성찰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 편인 1992년작 고지라 vs 모스라 편에서는 다소 분위기가 돌아왔는데요. 다만 그 스토리와 메시지는 그동안 모스라 편에서 줄창 써먹었었던 걸 똑같이 써먹었죠. 모스라의 알과 소미인들에 대한 인간, 특히 자본가의 욕심과 이를 단죄하는 모스라, 선한 인간들로 인해 화가 풀린 모스라가 고지라에 맞서 싸운다는 언제나와 같은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스라에 대응하는 지구의 수호신 바토라가 추가로 등장하는데요. 바토라는 지구의 수호신이면서 동시에 생태를 교란시키는 인간을 증오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환경보호적 메시지가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석의 영향으로 숨겨져 있던 모스라의 알이 드러나고 고지라와 바토라 역시 눈을 뜨게 됩니다. 바토라는 멸망한 고대 문명 코스모스를 공격했다가 모스라에게 봉인당했던 과거가 있죠. 인간들은 코스모스의 생존자인 소미인들의 경고에도 이를 무시하고 모스라의 알로 돈을 벌 생각에 알을 운송하는데요. 운송 중 고지라의 습격을 받게 되고 그 와중에 알이 부화하게 됩니다. 언제나처럼 꼬리를 유충에게 물리며 분투하는 고지라가 모스라 유충에게 꼬리를 물리는 장면은 이제 클래식이죠. 여기에 바토라까지 끼어들어 난투극이 벌어지는데요. 처음에 고지라든 모스라든 인간이든 모두 적으로 인식해 닥치는 대로 공격하던 바토라는 고지라와 함께 심해로 가라앉고 해저화산의 분화에 휩쓸려 둘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소미인들은 다시 인간들에게 납치를 당하는데요. 모스라는 소미인들을 찾기 위해 날뛰고 착한 인간들의 도움으로 소미인들을 찾아 진정하는 모스라 클래식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진정한 모스라가 고치를 만들 때쯤 고지라는 멘트를 뚫고 이동해 화산에서 출현하는데요. 이 장면이 또 멋있죠. 참고로 이때 쓰인 슈트는 기도고지 슈트입니다. 바토라도 바다에서 등장해 순식간에 성충으로 폼체인지 하는데요. 고치에서 우아의 성충이 된 모스라와 바토라, 고지라 간의 난투극이 다시 펼쳐집니다. 바토라는 무조건 유충보다 센 모습은 아니고 맷집에선 좀 약해진 인상을 줍니다. 모스라의 트레이드마크 열선 반사 공격도 여전히 멋지죠. 마구 공격하는 바토라에 비해 모스라는 바토라를 설득하려 애쓰는데요. 바토라는 고지라의 열선에 직격당해 쓰러지고 빈사에 빠진 자신을 치료해주는 모스라의 헌신을 보고는 결국 협력하게 됩니다. 고지라는 열선 반사 능력에 농락당하지만 아무리 맞아도 흠집도 안 나는 맷집이 정말 굉장하죠. 결국 모스라와 바토라는 함께 고지라를 들어서 바다로 날아가게 되고 고지라는 붙잡힌 채로 열선을 뿜어 바토라를 격추시키는데요. 그 틈에 모스라가 고지라를 봉인하며 다시 한번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 영화는 모스라 영화들이 고평가받는 요소들을 그대로 계승해 사실상 리메이크가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오리지널과 마찬가지로 평론 측면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흥행에서도 성공하여 헤이세이 시리즈를 명백한 고지라 시리즈의 전성기로 만든 주역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헤이세이 시리즈 중에선 비오고지 다음으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61년작 모스라, 64년작 모스고지 편과 너무 닮은 게 아쉬웠죠. 약간 초대 신고지라 -1의 관계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건 언젠가 따로 다루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분량 조절에 실패하여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헤이세이 초기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야심차게 준비한 고지라 시리즈의 부활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아 고생하던 토오의 고민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완전히 재난물을 표방하던 8사가 기대한 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자 전에 없던 새로운 메시지와 배틀물로서의 오락성까지 모두 잡은 명작인 비오고지를 제작했고 5년의 텀을 두고 개봉했으나 준수했던 평론과 달리 이 역시 기대한 흥행에 도달하지 못했죠. 결국 단순히 캐릭터성과 오락성에 의존해 만든 기도고지 편으로 드디어 흥행에 성공하였으나 메시지의 상실덕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캐릭터성, 메시지, 오락성 모두를 잡기 위해 만든 바토고지 편은 드디어 흥행과 평론 모두 성공하였고 헤이세이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대의 흥행 성적을 올리며 본격적으로 고지라 시리즈의 전성기를 알리게 된 작품이 되었습니다. 다만 전작의 카피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했죠. 이러한 흐름 역시 관찰하다 보면 참 흥미롭죠. 그리고 다음 편인 1993년작 고지라 vs 메카고지라 편은 사실 헤이세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기획됐던 작품인데요. 다음 영상은 헤이세이 시리즈의 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매드메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